원리합계를 볼 건데 선생님이 하나만 좀 부탁을 하면 여기 사실 좀 공부해봤던 친구들은 이미 잘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나는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었다. 여기도 지금 보면은 유형 19랑 유형 20 두 개를 볼 건데 공식이 다 써 있거든. 사실 여기 있는 모든 문제 공식으로 풀 수 있어. 근데 개인적으로 하나만 부탁이 있다면 공식을 써서 푸는 순간 문제 좀만 바꾸면 절대 못 풀거든. 절대 못 풀어서 공식을 절대 안 썼으면 좋겠어. 내가 선생님이 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을 했고 이제 복수 전공을 해서 경제학하고 경영학을 다 전공을 했거든. 그리고 나는 대학원을 경영학을 나왔고 금융을 전공했어. 나는 이제 MBA를 땄는데 금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원리합계 부분이 있지. 이 원리합계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아. 선생님 이제 경영학을 전공했고 금융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원리합계를 영어로 얘기하면 조금 유식하게 캐시플로우라고 부르거든. 현금의 흐름이라고 불러. 돈의 흐름. 그래서 돈이 흘러나가는 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경영학하고 경제학에서는 여기를 굉장히 중요하고 심도 있게 다루는 파트 중에 하나야. 근데 우리는 여기를 단순하게 배우기 때문에 그냥 수학과 선생님, 사실 여기 수학에서 배우는 게 아니거든. 수학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서 수학 선생님들도 여기 잘 몰라. 그래서 그냥 공식으로 뭐 기수불, 기말불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공식화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한번 하는 김에 한 번만 잘 이해해 놓으면 너무 쉬운 단원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내가 만약에 너네가 내가 무슨 과를 가야 될지 잘 못 정하겠다라고 하면 난 고민 없이 보내는 학과가 경영학과거든. 왜냐면 경영학과를 가면 뭐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경영학과를 가면 뭐든 할 수 있어서 만약에 내가 경영학과를 갈 거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문과의 꽃이 경영학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영학과를 갈 거라면 이 부분 정말 잘 해놓으면 대학 가서 많이 편할 거다. 그래서 한 번만 잘 해보고 우리 중학교 과정을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중학교 과정까지 좀 건들면서 설명을 해볼게. 우선 원리합계다라고 하면 원리합계가 뭐냐? 이 원자는 원금을 얘기하는 거야. 원금을 얘기하는 거고 이 리자는 이자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더한 걸 우리는 원리합계다라고 부를 거야. 우리 이제 중학교 과정 한 번만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가 봅시다.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빌렸어. 100만 원을 빌렸는데 자, 이자율 10%라고 할까? 이자율을 10% 쳐가지고 갚을 거야. 그럼 얼마를 갚아야 되니? 얼마를 갚아야 돼?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갚아야 되지. 원금이 1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원금은 100이 될 거고 이자는 얼마가 되는 거야? 원금의 10%지. 내가 어제도 수업할 때 보니까 이거 안 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한번 진짜 얘기하면 퍼센트 100분율이잖아. 100, 100, 100이잖아. 100분의 1 곱하면 되는 거지. 10 곱하기 100분의 1이니까 0.1이잖아. 그래서 얼마냐면 100 곱하기 이렇게 된단 말이야. 원금과 이자 원금의 10분의 1.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100 곱하기 1 더하기 10분의 1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여기 있는 1이 원금인 거고 여기 있는 10분의 1이 이자율인 거잖아. 이자율인 거잖아. 그래서 이 정도는 좀 1분의 r을 곱해 나가는 거다라는 거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세 가지 포커스를 잡고 수업을 할 거거든. 첫 번째는 복리라는 걸 이해하는 거야. 복리. 우리가 이제 이자를 계산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배웠을 거야. 단리법이 있고 복리법이라는 게 있어. 단리는 그냥 이자를 단순하게 계산하겠다라는 거고 복리는 이자를 복잡하게가 아니라 복수거든. 거듭해서 계산하겠다라는 거거든. 미리 좀 얘기하면 알고 있겠지만 우리는 복리법으로만 계산하지 단리로 계산하지는 않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단리법을 얘기하는 이유는 가끔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 단리법과 복리법을 비교하는 게 나올 때가 있어서 설명을 좀 하고 가볼게. 단리법은 이자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자가
고정되어 있어. 변하지 않아. 항상 이자를 어떻게 고정시킬 거냐면 원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한 걸로 고정을 시킬 거야. 선생님이 지금 둘 다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볼게. 자, 원금이 100만 원이고 자, 이자율이 10%다 라고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 원금이 100만 원이고 이자율이 10%다 라고 하면 단리는 이자율이 고정이 되는 거야. 무조건 원금 곱하기 이자율로 고정을 시키겠다라는 거거든. 그럼 지금과 같은 형태라면 원금 100만 원에다가 이자율이 10%니까 10분의 1로 써줘야겠지? 10분의 1 이렇게 돼서 무조건 이자율은 10만 원으로 고정이 되겠다라는 거야. 10만 원으로 고정이 되겠다. 내가 만약에 은행에다가 100만 원을 예금했다고 쳐볼게. 100만 원을 예금을 했어. 그러면 얘가 1년 후에 이자가 붙을 거 아니야? 이자가 얼마 붙겠다고? 10만 원 붙겠다고. 그럼 내 은행에 지금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는 거야? 100 플러스 10만 원 이렇게 있는 거지. 또 1년이 지났다고 쳐봅시다. 1년이 지났어. 이자가 얼만큼 붙을 거야? 항상 고정 10만 원이 또 붙을 거라고. 그러니까 은행에 돈이 지금 얼만큼 들어있을 거냐면 100만 원에 10만 원이 두 번 붙어 있겠네. 이런 식으로 붙어 나가는 걸 우리는 단리법이라고 부를 거라고. 그럼 내가 N년 후에 내 통장에 있는 돈은 얼마큼 되겠니? 1년마다 얼마씩 붙어? 10만 원이 붙는 거잖아? N년 후에 100만 원 원금에다가 이자가 10만 원씩 몇 번 붙을 거라고? N번 붙을 거야. 단리법으로 이자를 계산한다면 요만큼 붙겠지. 요만큼 붙을 거야. 그럼 일반화를 한 번만 해볼게. 그냥 이렇게 숫자로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일반화를 한 번만 해보면 만약에 원금이 A고 이자율이 R이라고 한다면 N년 후에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원리합계라고 부른다고. 원리합계는 보통 이제 S라고 합이니까 썸이라서 S로 쓸 텐데 S는 어떻게 될 거야? 원금 A 더하기 이자를 얼마큼 받아? 원금에다가 이자율 R만큼 곱한 걸 받잖아? 그게 몇 번? N번 이렇게 생길 거라고. 이게 단리법이 되겠지. 뭐 공식처럼 외우면 안 돼. 공식처럼 외우면 안 되고 저런 느낌이다. 근데 복리는 뭐냐면 복리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불어나면 이자도 불어나겠다라는 거야. 이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라는 거지. 얘는 이렇게 한번 먼저 예를 볼게. 내가 100만 원을 통장에 넣어놨어. 100만 원을 통장에 넣어놨어. 그럼 1년 후에 얼마가 될 거냐면 100 플러스 10이 되겠지. 똑같이 우선 처음에 1년 후에는 100만 원 원금에다가 이자가 10만 원이 붙을 거야. 그럼 이 이자 10만 원이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100만 원에 이자율 10분의 1 이렇게 붙어진 거지. 그래서 우리 얘 어떻게 생각하자 그랬어 아까? 100만 원에다가 1 더하기 10분의 1을 곱한 느낌이라고. 그럼 복리는 어떤 느낌이냐면 원금이 1이고 이자율이 10분의 1이니까 요 1 더하기 10분의 1, 즉 1.1을 계속해서 곱해 나가겠다라는 거지. 내가 이렇게 되면 지금 은행에 110만 원이 있는 거잖아. 선생님 이거 이렇게 표현해 볼게. 100 곱하기 1.1이 있는 거잖아. 내 통장에 돈이 늘어났으니까 다음 해에도 요거에 대해서 이자가 붙어야겠지. 100 곱하기 1.1에다가 여기에 또 1.1을 곱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야? 100 곱하기 1.1의 제곱이 되겠네. 자, 얘가 1년째고 얘가 2년째야. 선생님이 수열은 항에 번호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 여기를 수열에서 배우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여기는 1.1, 여기다 1 이렇게 써보고 2년째에는 2가 붙어 있다고. 그럼 N년 후도 유추할 수 있겠지. N년 후에는 얼마가 돼 있겠어? 원금 100만 원에다가 1.1을 몇 번 곱하면 돼? N년 후니까 N번 곱하면 될 거라고. 이걸 써먹어야 돼. 그래서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거지. 복리로 원리합계를 한다면, 자, 원리합계 S는 원금에다가 어떻게 1 더하기 R을 계속 곱해 나갈 거야. 그럼 N년 후의 원리합계는 N번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요게
내가 A1을 은행에 집어넣었을 때 이자를 아릴 때 원리합계인 거고,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예금이라고 부르는 거야. 너네 통장에다가 돈 집어넣으면 이런 형태로 돈이 붙어 나가겠다라는 거지. 이게 예금이야. 자, 이제 요걸 가지고 원리합계를 할 거라고. 이제 고등학교에 원리합계를 할 거야. 자, 두 번째. 그래서 여기 잠깐 지우기 전에 여기다 하나만 쓰고 얘기 한번 해볼게. 자, 두 번째 이제 우리의 포커스는 적금의 이해예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의 스타일을 되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 적금으로도 만들 수 있고, 연금으로도 만들 수 있고, 할부로도 만들 수 있고, 되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데, 어쨌든 문제 푸는 방식을 좀 통일을 시키자면 적금의 스타일로 뭔가를 통일시켜서 갈 거거든. 적금이 뭔지 아니? 적금이 뭐야? 보통 이제 내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조금 안타까운 게 있다면, 내가 물론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그냥 일개 강사로서 할 말은 아닌데, 나는 이제 유럽에서 수업을 해봤고 애들을 가르쳐봤기 때문에 좀 차이를 느껴보면, 우리나라랑 유럽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거 하나만 가져봅시다.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예절을 안 가르친다라는 거. 요즘 초중고에서는 예절을 너무 안 가르쳐. 근데 이 예절은 내가 말하는 그런 막 공경에 대한 예절만을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말하는 예절은 매너야, 매너. 외국에서는 뭘 가르치는지 아니? 식사 예절도 가르쳐. 학교에서 나이프랑 스푼하고 포크 쓰는 법을 가르친다고. 어떻게 칼을 잡아야 되고 포크를 잡아야 되고, 내가 만약에 밥 먹다가 포크를 떨어뜨렸으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식사 예절도 가르치고, 공부할 때 예절도 가르치고, 토론할 때 예절도 가르치고, 이런 걸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젓가락 숟가락 쓰는 거 안 가르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안타깝고. 모두 승리도 이거 하나 가져갑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경제관념을 안 가르쳐. 경제를 안 가르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은 경제관념이 너무 없어. 우리나라 친구들은 경제관념이 좀 없다고 생각해. 이게 뭐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는데, 외국 애들, 미국이나 유럽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방학 때마다 뭐 하는지 아니? 우리나라는 방학 때마다 특강하기 바쁘잖아. 걔네들은 방학 때마다 일을 해. 친구 부모님네 가게가 됐던, 회사가 됐던, 뭐 목공소를 하시면 그런 데 가가지고 일을 배우는 거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월급을 받아보고, 돈을 내가 번 돈을 가지고 서버로 타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좀 안 지켜지고 있는 게 많은데, 이렇게 돈을 받으면 당연히 이 퇴직연금도 가입이 돼야 되고, 보험도, 인슈런스도 가입이 돼야 되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걸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자연스럽게 배운다고. 내가 돈을 받으면 이걸 어떻게 저축해야 되고, 어떻게 보험금을 내야 되고, 이런 걸 배우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모른다고. 선생님이 너네들 팁을 하나만 주면, 성인이 되잖아? 너네가 이제 고3이 돼서 생일이 지나면 빨리 부모님한테 가서 너네 이름으로 청약통장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 그리고 거기다가 10만 원씩만 부어봐. 너네 용돈 받아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씩만 적금해봐. 그럼 너네가 30살이 됐을 때 적어도 집을 살 수 있을 거야. 적어도 30살이 됐을 때 집을 살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이거를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적금이 뭐냐면, 우리나라 친구들은 적금이 뭔지 잘 모른단 말이야. 적금 뭐냐면 매달 혹은 매년, 우리는 이제 보통 매달이야. 매달 일정한 금액을 계속해서 은행에 돈을 넣는 거야. 이게 돈을 모으는 가장 이걸 정직하다고 말하기 좀 그런데, 그냥 정직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야. 어른들이 돈을 모으는 가장 정직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선생님도 적금을 이제 몇 개 붓고 있는데, 내가 말한 그 청약 통장도 적금의 일종인 거지. 그래서 매달 돈을 집어넣을 건데, 이 적금을 이해하기 전에 선생님이 팁을 좀 먼저 하나 주면, 무조건 공식 쓰지 말고 그림을 그릴 거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지만 수열은 항의 번호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 이 번호를 써먹을 수 있어야 돼. 번호를 최대한 써먹을 수 있어야 돼. 나랑 이 두 개를 좀 연습을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기 전에 준비가 돼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준비가 돼야 될 게 연초와 연말의 이해야. 연초와 연말의 이해. 선생님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만약에 2024년 초라고 한 번만 생각해 볼게. 2024년, 2025년 초라고 할까? 2025년 초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거냐면, 문제에서 초, 연초다 혹은 월초도 마찬가지야. 초라는 말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1월 1일 00시 00분 00초가 연초야. 진짜 딱 그냥 그 해가 된 순간 직전이 연초야. 그러면 연말 2024년 말이라고 해볼게. 2024년 말이다라고 하면 2024년 12월 31일 밤 11시 59분 59초야. 이게 연말이야. 둘이 몇 초 차이나? 1초 차이 난다고. 1초 차이냐. 자, 그럼 이 차이가 뭐냐? 선생님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내가 만약에 윤재한테 100만 원을 빌렸어. 윤재한테 1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윤재한테 선생님이 정확하게 1년 뒤에 이자 10만 원 쳐가지고 갚을게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정확하게 1년 뒤에 이자 10만 원 쳐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5월 29일 목요일이니까 내년 목요일에 내가 110만 원으로 갚을게라고 약속을 한 거지. 윤재가 흔쾌히 빌려줬어. 근데 내가 5월 28일 날 밤에 윤재를 찾아가. 그러면서 100만 원만 주는 거야. 아직 1년 안 됐잖아. 하루 전이니까 이제 안 줘도 되지 하고 100만 원만 줘. 윤재가 기분이 나빠 안 나빠? 엄청 나쁘지. 내가 사기를 친 거야, 사기를 안 친 거야? 사기 친 거라고. 1년이 정확하게 되진 않았지만 거의 1년이 지난 거잖아. 1년이 지난 거잖아. 그 느낌이야. 말과 초는 1초 차이 나잖아. 얘도 1년이야. 내가 그래서 말을 이렇게 잡으라는 거야. 1초 차이니까 내가 만약에 2024년 초에서 2025년 초가 돼도 1년이 지난 거지만 2024년 말이 돼도 얼마가 지난 거야? 이거 1년이 지난 거라고. 1년이 지난 거야?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무슨 공통점이 있는 거야? 1년치 이자는 붙어야 돼. 이 차이가 있는 거야. 이 공통점이 있는 거야. 자꾸 차이. 그럼 이제 차이가 뭐냐? 이걸 이제 문제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 지금 여기 있는 문제로 바로 설명을 해봅시다. 자, 2227번을 한번 같이 볼게. 2227번을 한번 보면 연이율 3%로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100만 원씩 적립할 때 10년째 말에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구해달라 그랬어.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좀 그리자 그랬잖아. 그림을 그릴 거야. 문제를 한 번만 써보면 지금 연이율 이자율이 3%야. 자, 3% 빨리 쓰면 이제 이거 숫자로 바꿔줘. 이거 0.03인 거지. 0.03이고 원금 100만 원씩 적립을 할 거래. 언제 적립할 거냐면 매년 초에 적립할 거야. 그 초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만 쳐봅시다. 매년 초에 적립을 할 거야. 그때 문제에서 10년째 말의 원리합계를 구해달라고 그랬거든. 자, 문제에서 이렇게 보통 언제까지라고 할 때 말인지 초인지를 줄 거야. 지금 10년째 말이라고 줬잖아. 근데 이게 안 줄 때도 있거든. 안 줄 때도 있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문제에서 10년 동안이라고 줬어. 이렇게 10년 동안이라고 주잖아.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는 말을 얘기하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말을 얘기하는 거야. 이 정도는 좀 사실 웬만하면 줄 거거든. 웬만하면 줄 건데 혹시 몰라서.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무조건 그림을 그릴 거야. 무조건 그림을 그릴 거야. 자, 현재를 항상 우리 약속합시다. 현재를
나는 1년 초라고 쓸 거야. 그래서 선생님 1초라고 쓸게. 현재는 무조건 1년 초로 쓸 거야. 그래야 우리가 숫자를 쓰기가 편하거든. 1년 초.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 거야? 2년 초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 3년 초가 될 거야. 이렇게 쓰자고. 그렇게 해서 나 어디까지 갈 거냐면 10년 말까지 갈 거거든. 10년 말까지 갈 거야. 그럼 이제 우리 항상 뭐든지 통일시키는 게 편해. 그래서 10년 저기를 말로 썼잖아. 그럼 이거 전년도 해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전년도는 하나 뺀 9년 말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근데 내가 앞에 초로 써나갔잖아. 그럼 여기도 9년 말, 9말이라고 쓰기보다는 통일을 시켜서 앞에랑 뭐라고 쓰는 게 편할 거냐면 10초로 쓰는 게 편할 거야. 이게 똑같은 거라고. 어차피 똑같은 거야. 그러면 내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 선생님 여기를 그러면 11초로 써도 되냐? 그건 안 돼. 이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초와 말의 차이를 구분을 해볼 거야. 초와 말의 차이. 초와 말의 차이 뭐냐면 요거야, 요거. 내가 매년 초에 100만 원씩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겠다라는 거거든. 돈을 집어넣겠다라는 거거든. 그럼 여기가 10년 말이잖아. 돈 넣겠다는 거야, 안 넣겠다는 거야? 여긴 돈 안 넣겠다라는 거라고. 내가 만약에 여기를 11초로 쓰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10년 말이면 밤 11시 59분 59초야. 아직 은행문 열었어, 안 열었어? 안 열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집어넣으러 못 가. 그래서 이걸 말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지켜줘야 되고, 초와 말의 차이는 정립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야. 정립을 할 건지 정립을 안 할 건지, 요 차이만 있는 거라고. 어쨌든 이자는 1년치 이자가 붙을 거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했어. 이제 그림을 그려봅시다. 내가 매년 100만 원씩 집어넣을 거거든. 매년 초에 100만 원씩 집어넣을 거니까 우선 1년 초에 100만 원 집어넣을 거라고. 이렇게 집어넣을 거야. 그 다음에 다음에 2년 초에도 100만 원 집어넣겠지. 여기다 이렇게 밑에다가 한 줄 밑에다 써볼게. 3년 초에도 100만 원 집어넣을 거야. 참고로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풀잖아. 경영학과 교수님들도 이렇게 그림 그려서 풀거든. 공식 안 쓴단 말이야. 다 이렇게 그림 그려서 풀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어. 언제까지 집어넣을 거냐면 10년 초까지 100만 원 집어넣겠지. 이렇게. 이게 마지막이야. 10년 말에는 안 집어넣을 거라고. 안 집어넣을 거라고. 그럼 내가 문제에서 10년째 말에 받게 될 원리합계를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뭐 해달라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 매년 초에 100만 원씩 집어넣었을 때 받게 될 돈의 합계를 구해달라는 거지. 돈의 합계를 구해달라는 거야. 그럼 이제 100만 원이 어떻게 변해나가는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100만 원 집어넣었어. 자, 1년이 지나면 이자가 붙겠지. 이자율을 내가 지금 3% 0.03이라고 해서 할 테니까 얼마씩 곱해 나가면 돼? 1.03씩 곱해 나가면 되는 거 맞니? 그러니까 2년 초에 얼마가 돼 있을 거냐면 100 곱하기 1.03 이렇게 돼 있겠네. 그럼 얘가 1년이 또 지나면 얼마가 돼 있을 거야? 100 곱하기 1.03의 제곱이 돼 있겠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숫자의 도움을 받으라 그랬어. 2년 초에 1제곱이야. 3년 초에 제곱이야. 어때? 하나 모자른 거 맞니? 그럼 10년 초에는 얼마가 돼 있겠니? 100에다가 1.03을 몇 번 곱하면 돼? 하나 모자르니까 9번 곱하면 되는 거 맞아? 이게 아직 나 한 번 더 가야 돼. 10년 말까지 가야 되잖아. 10년 말에는 그럼 얼마가 돼 있겠어? 100 곱하기 1.03의 10제곱이 돼 있겠네. 저거 하나만 하면 사실 나머지 할 필요도 없는데 한 번만 해볼게. 그럼 내가 2년 초에 100만 원 집어넣은 건 3년 초에는 100 곱하기 1.03의 1제곱이 돼 있겠지? 윗줄보다 하나 모자르네? 그러면 쭉 가서 10년째 말에는 얼마가 돼 있겠어? 하나가 모자른 9제곱이 돼 있겠네. 이게 또 쭉 가서 여기까지 하면 되잖아. 10년 초에 100만 원 집어넣은 건 이자가 한 번 붙어 있겠네. 이렇게.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원리합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들을 다
더한 게 되는 거지. 이걸 우리는 원리합계 S라고 부르겠다고. 그럼 내가 10년째 말에 받게 될, 여기다 써볼게. 원리합계 S는 뭐가 되냐면 작은 것부터 써봅시다. 100 곱하기 1.03 더하기 100 곱하기 1.03의 제곱 더하기 쭉 해서 어디까지? 100 곱하기 1.03의 10제곱까지. 그럼 이게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의 합이라고. 초항이 100 곱하기 1.03이고 공비가 1.03이고 항의 개수 몇 개니? 여기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니까 항의 개수 몇 개? 10개. 이 등비 수열 합이 되겠다. 그럼 계산이 쉽게 되겠다라는 거지. 등비 수열의 합 1.03 빼기 1분의, 선생님 이거 한 번만 계산해 볼게. 자, 초항 100 곱하기 1.03에다가 1.03의 10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선생님 이거 계산하는 거 한 번만 봐봐. 내가 계산할 때 약분하는 거 좀 잘했으면 좋겠거든. 나도 계산 너무 하기 싫은데 한 번만 해볼게. 얘가 지금 1.3이래. 1.3이야. 1.03에서 1 빼면 요거 계산하면 100분의 3이지. 그럼 이게 100분의 3분의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가 올라올 때 역수로 올라올 거 아니야. 이렇게 역수로 올라오겠지. 그래서 요 놈의 역수를 냅다 써. 3분의 100 곱하기 요거 100 곱하기 1.04는 계산되잖아. 103 이렇게 하겠지. 그 다음에 1.3에서 1 빼니까 0.3. 소수는 초등학생이나 쓰는 거야. 이렇게 쓰면 엔간하면 약분 편하게 된다. 1030만 원이 답이 되겠네. 그래서 원리합계 항상 그림 그려서 하는 거 연습을 하면 되고 초와 말의 차이를 잘 이해하면 되거든. 초와 말의 차이. 초와 말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해봅시다. 2230번. 여기 혹시 필기 필요하면 적어서 왼쪽만 좀 지울게. 자, 2230번 봅시다. 자, 매년 초에 A만 원을 적립할 거야. 언제? 초에 적립할 거라고. 매년 초에 A만 원을 적립할 거고 2230번. 30번. 그 다음에 8년째 말에 1353만 원을 만들고 싶대. 8년 말에 이렇게 다 모았을 때 1353만 원을 만들고 싶다. 연이율은 2.5%, R은 2.5%. 그때 A1이 얼마인지 계산해달라. 자, 그럼 얘도 그림을 그릴 거야. 똑같이 풀 거야. 나는 그냥 무조건 그림 그릴 거거든. 자, 현재는 1초로 둘 거야. 1초. 그럼 그 다음에는 2초. 그 다음에는 3초가 되겠지? 사실 이제 몇 번만 해보면 여기까지만 해도 돼. 선생님 지금 처음이니까 계속 3초까지만 써볼게. 마지막이 8년째 말이야. 8말이야. 그럼 그 전년도를 8초라고 써주겠다고. 이렇게 써줘야 내가 숫자 계산하기가 편하거든. 숫자 계산하기가 편해. 그럼 지금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매년 초에 A1씩 적립할 거야. 1년 초에도 A1 적립할 거고 2년 초에도 A1 적립할 거고 3년 초에도 A1 적립할 거고 언제까지? 8년 초까지. 8년 초에도 A1을 적립할 거야. 그래서 8년째 말에 받게 될 돈을 쭉 더한 게 얼마? 1353만 원이 되면 된다고. 그럼 지금 이자율이 2.5%니까 숫자로 바꾸면 0.025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해봅시다. 자, A1이 1년이 지났어. 이자가 붙겠지? 그래서 얼마가 돼 있을 거야? A 곱하기 1.025, 1 더하기 R을 곱하면 되니까 3년 초에는 A 곱하기 1.025의 제곱이 돼 있겠네. 하나씩 모자르지? 그럼 8초에는 7제곱이 돼 있겠지? 이자가 한 번 더 붙으니까 이때는 얼마가 돼 있겠어? A 곱하기 1.025의 8제곱이 돼 있겠다. 그럼 얘는 하나가 덜 곱해질 테니까 A 곱하기 1.025의 7제곱이 돼 있을 거고 마지막 8년 초에 집어넣은 돈이 얼마가 돼 있을 거냐면 A 곱하기 1.025의 1제곱이 이렇게 돼 있겠네.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게 원리합계. 이걸 다 더한 게 원리합계고 그게 얼마가 되고 싶다? 1353만 원이 되고 싶다고. 그럼 또 등비수일 합인 거지. 이 정도는 우리 이제 바로 써볼까? 초항이 얘고 공비가 1.025고 항의 개수 몇 개? 1제곱부터 8제곱까지 8개야. 그래서 원리합계 S는 1.025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이 얘지? A 곱하기 1.025에다가 1.025에 8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네. 이게 1353 맞아? 1353만 원이 되고 싶다. 이거 계산해달라는 거네. 이게 계산 진짜 귀찮거든? 나도 너무 하기 싫은데 내가 안 하면 너희들도 안 하더라고. 이게 나중에 아유 시험 때 하면 되지라고 하면 나중에 시험 때 진짜 당황하는 경우가 생기거든. 그래서 해볼게. 1.025에서 1 빼면 1000분의 25지. 1000분의 25면 1000분의 25 200분의 5 40분의 1인 거 맞니? 이렇게. 그럼 얘가 역수로 올라가니까 40 곱하기 A 곱하기 1000분의 1025라고 쓸게. 소수 무조건 바꿔. 이렇게 쓸게. 1.025의 8제곱을 얼마로 해달래? 1.2 100분의 122 빼기 1이니까 100분의 20이지. 이렇게 되겠지. 얘가 1353이야.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제 열심히 약분하는 거야. 열심히 약분합시다. 요거부터 약분해볼게. 5로 나누면 200, 205. 차근차근 할게. 5로 나누면 이거 40 약분합시다. 40 약씩 약분하면 5지. 이렇게 되지. 5 약분할게. 41 이렇게 되나? 1353이 소인수분해가 될 거거든. 얘 얼마니? 3으로 되네. 얘 3 곱하기 451이야. 451은 11 곱하기 11로 나누면 41이네. 아, 41 지워지네. 11도 지워지네. 그러면 50이 넘어가면 되겠다. A는 150. 해봐야 돼. 진짜 해봐. 나도 너무 하기 싫은데 하는 이유가 이렇게 약분해서 해야 돼. 근데 나 이거 진짜 저거 계산하는 광기를 본 적이 있거든. 진짜 이 광기를 본 적이 있어요. 계산해가지고 심지어 소수점으로 쫙 계산해. 그리고 다시 나눠야지. 그래서 해봐야 돼. 자, 넘겨서 2234번 봅시다. 연말과 연초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거든. 연말, 연초에 대한 이해를 하는 문제야. 자, 2234번 보면 지금 문제에서 진호는 34번 진호는 A은행에서 돈을 적립할 건데 연이율 4%로 1년마다 매년 초에 18만 원씩 적립을 할 거래. 그 다음에 해수는 B은행에서 이자율 3%로 적립을 할 거고 매년 말에 20만 원씩 적립할 거래. 매년 말에 20만 원씩 적립할 거래. 자, 문제에서 둘 다 2022년 초부터 해가지고 2032년 말에 적립금을 비교해달래. 2022년부터 2032년 말. 자, 이렇게 이제 연도를 정확하게 콕 집어서 주는 경우가 사실 좀 더 많기는 해. 그래서 얘도 숫자 잘 써가지고 문제 풀어봅시다. 자, 제가 항상 아무 말 없으면 초부터 시작이야. 2022년 22초에서 시작이야. 이렇게. 그럼 그 다음이 23초가 될 텐데, 자,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 23초가 될 텐데 해수는 말에 집어넣을 거잖아. 그럼 23초를 뭐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거냐면 22말로도, 해수 입장에서는 말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은 24초가 될 텐데 해수 입장에서는 23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쭉 가서 32말까지 갈 거거든.
그럼 여기는 말로 우선 써놓고 마지막은 확실하게 써줘야 돼. 왜냐면 돈을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가 중요해서. 그럼 이 전을 32초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해수 입장에서는 30일 말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이 이제 진호랑 해수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진호는 매년 초에 18만 원씩 집어넣을 거야. 언제 돈을 집어넣냐면 22년 초에 18만 원 집어넣겠지. 그 다음에 23년 초에도 18만 원을 집어넣을 거야. 24년 초에도 18만 원을 집어넣겠지. 쭉 해서 32년 초에도 18만 원을 집어넣을 거라고. 이렇게 집어넣을 거야. 그 다음 32년 말에 진호는 돈 집어넣어 안 집어넣어? 안 집어넣는다고. 이게 핵심이야. 진호는 언제까지만 돈을 집어넣을 거야? 32년 초까지만 돈을 집어넣을 거야. 진호는 32년 초까지만 돈을 집어넣어. 일부러 이렇게 선을 그릴게. 그럼 이제 해수는 어떻게 돈을 집어넣겠니? 해수는 22년 초에 안 집어넣고 언제? 말에 집어넣는다고. 그러니까 22년 말에 집어넣을 거야. 20만 원을 이렇게 집어넣겠지. 그 다음에는 23년 말에 20만 원을 집어넣을 거라고. 쭉 해서 이걸 언제까지 집어넣을 거야? 해수는 32년 말에 일종의 내기를 한다고 시작하면 내기가 끝나기 직전에 20만 원 한 번 더 집어넣는다. 집어넣자마자 돌려받는 거야. 돈을 집어넣자마자 돌려받을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제 다 한 거야. 계산하는 게 이제 어렵지 않아. 자, 18만 원 진호는 자 1년 지날 때마다 이자율이 얼마씩 붙을 거냐면 4%씩 붙을 거니까 0.04지? 그래서 1년이 지나면 18 곱하기 1.04 이렇게 될 거고, 또 1년이 지나면 18 곱하기 1.04의 제곱이 되겠지. 그럼 이제 번호 빨리 생각해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23초에서 22초 차이가 1이지. 그래서 여기 1이야. 둘의 차이 2지. 그래서 여기 2라고. 그럼 32초에는 얼마큼 되겠어? 얘네 차이가 얼마냐면 10이잖아. 10. 10칸 차이 나니까 1.8이 아니지. 18 곱하기 1.04의 10제곱이 돼 있겠네. 이렇게 번호 이용하라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32 말까지 갈 거니까 18 곱하기 1.04의 11제곱이 이렇게 돼 있겠네. 그럼 이제 이런 거 하지 말고 바로 요거 가. 마지막 18 집어넣은 게 그 다음에 이자가 한번 붙어서 1제곱 이렇게 돼 있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한 게 진호의 원리합계가 될 거야. 요게 진호의 원리합계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한 번만 씁시다. 귀찮아도 식만 쓸게. 식만. 진호의 원리합계는 얼마가 될 거냐면 초항이 얘고 공비가 1.04고 항의 개수 몇 개? 1부터 11까지 11개야. 그래서 1.04 빼기 1분의 초항 18 곱하기 1.04의 1.04 곱하기 1.04의 11제곱 빼기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지금 문제를 보면 1.04의 11제곱을 1.54로 줬잖아. 그래서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 얘를 지금 문제에서 1.04의 11제곱이 1.54로 줬으니까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아. 고민 안 하고 이게 당연히 11제곱이겠거니 하고 푸는 애들 많거든? 진짜 망해. 지금까지 수능이랑 모의고사 이거 고지고대로 준 적 한 번도 없어. 최근에. 어떻게 주냐면 만약에 내가 여기가 1.04의 11제곱이 나왔어. 그러면 1.04의 10제곱을 주는 거야. 일부러. 그럼 11제곱 어떻게 구해야 돼? 여기다가 1.04 곱해서 구해야 돼.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거 고지고대로 믿지 마.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 최근이라고 해도 오래 전이야. 사실 원래학계 사라진 지 오래돼서 12제곱을 주는 거야. 그럼 11제곱은 어떻게 구해야 돼? 1.04 나눠서 구해야 돼. 이렇게 더럽게도 준다고. 그러니까 학교 시험 절대 이거 고지고대로 믿지 마. 이거 그냥 보인다고 냅다 쓰는 애들 많이 봐서 그래. 그럼 이제 해수는 어떻게 돼? 20월말로 그냥 똑같이 계산하면 돼. 자, 해볼게. 한번 이자가 붙지? 20 곱하기 해수는 이자가 3%니까 0.03을 곱하게 될 거야. 그래서 20 곱하기 1.03이지. 얘는 이제 바로
말로 해보면 22말에서 23말까지 1 차이 나면 1제곱이거든? 그럼 얘는 바로 계산되겠지. 32말에는 22말에서 32말까지 10만큼 차이 나니까 20 곱하기 1.03의 10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20 넣고 끝나니까 이거 다 더한 거지. 그럼 이거 유추할 수 있어야 돼. 잘 봐봐. 초항이 20이야. 공비는 1.03씩 곱해 나가겠지? 여기 위에 20 곱하기 1.03의 1제곱 있으니까 공비는 1.03이야. 항의 개수 몇 개니? 항의 개수. 얘는 20 곱하기 1.03의 일종의 0제곱부터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0제곱부터 10제곱까지니까 항의 개수 몇 개? 얘도 11개야. 11개. 그래서 얘는 공비 1.03 빼기 1분의 초항 20이지? 곱하기 1.03의 11제곱 빼기 1이다. 개수 세는 것만 좀 조심해줘. 개수 세는 거. 개수 세는 것만 조심하면 좋겠다. 그래서 얘는 계산 좀 생략할게. 계산 생략하면 진호는 252만 원이 나오고 얘는 252, 얘는 253만 원이 나온다. 결국 내가 오늘 너네들한테 바라는 건 요거 하나야. 그림. 그림만 그릴 줄 알면 되거든. 제발 공식으로 하지 말고 그림 그려서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이제 20번, 유형 20번. 얘도 설명을 좀 하나만 하고 갈게. 이제 마지막 3번. 우리가 오늘 3개 포커스를 맞출 거잖아. 마지막 3번은 뭐냐면 돈의 흐름에 대한 이해야. 돈의 가치의 이해. 자, 이제 우리가 과학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면 특히 이제 너네 물리 같은 거, 물리 막 이렇게 관성이나 중력이나 이런 것들 헷갈리면 도움이 좀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고 실험이라는 게 있거든. 사고 실험. 사고 실험이 뭐냐면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거든. 선생님이 얘도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 내가 만약에 내가 규선이한테 100만 원을 빌려. 100만 원을 빌리는데 지금 은행의 이자율이 100%야. 그러니까 1년마다 2배가 되는 거야, 돈이. 그럼 내가 만약에 규선이가 나한테 돈을 100만 원을 빌려줘서 1년 뒤에 내가 규선이한테 갚는 거야. 내가 100만 원을 빌려가지고 규선이한테 100만 원으로 갚아, 1년 뒤에. 그럼 나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 아니지, 쓰레기라고. 맞아? 규선이가 그냥 은행에 100만 원 집어넣기만 해서 숨만 쉬어도 얼마가 돼 있어? 200만 원이 돼 있다고. 근데 나한테 돈 빌려주는 바람에 100만 원으로 받은 거잖아. 맞아?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이거 이해 안 돼도 좋아. 좀 어렵게 표현해 볼게. 시간이 지나면 돈의 가치는 올라가니 떨어지니?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가치는 올라갈까 떨어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야. 봐봐. 지금 내가 100만 원으로 자동차 한 대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내가 만약에 은행의 이자율이 100%야? 숨만 쉬면 2배가 돼? 그럼 1년 뒤에는 자동차 사는데 얼마 필요할까? 돈, 이자율만큼 물가도 오르는 거거든? 그때는 200만 원 가지고 차 한 대를 살 수 있을 거라고. 왜냐면 지금의 100만 원의 가치랑 은행에 넣어놔도 2배가 된다는 얘기는 1년 뒤에 200만 원이랑 가치가 똑같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게 적어지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맞아? 돈은 시점이 지나면 가격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뀐다고. 이게 핵심이야. 돈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달라져. 자, 현재가 있어. 현재 A1의 금액이 있다고 쳐볼게. 그리고 10년 후야. 10년 후에 돈의 가치가 있다고 쳐볼게. 돈이 있어. 만약에 이자율이 R이라면 이 A1은 10년 후에 얼마가 돼 있어야 될까? 얼마여야 가치가 똑같을까? 내가 이자율이 R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은행에 집어넣을 때마다 이자가 얼마씩 붙어야 돼? 1 플러스 R씩 곱해줘야 되는 거 맞니? 1년 뒤엔 이자가 이만큼 붙어야 되잖아. 이게 몇 년 동안 붙어야 돼? 10년 동안 붙어야 된다고.
규선이가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얼마로 갚아야 돼? 규선이가 은행에 집어넣은 기간만큼 돈을 이자를 쳐서 갚아야지. 그게 상도이라고. 이 돈의 가치. A 곱하기 이자율의 10제곱한 거랑 현재 A1이 돈의 가치가 같은 거라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게 캐시플로우야. 돈의 흐름이거든. 돈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바뀌어. 그럼 내가 돈의 가치를 판단하려면 뭐가 통일이 돼야 되냐면 기준이 연도가 통일이 돼야 돼. 기준 연도가 같아야 된다고.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해볼게. 지금 뭐 경영하고 싶은 거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생각해봐. 이게 할부의 이해거든. 내가 120만 원짜리 물건을 지금 사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승민이가 나한테 핸드폰을 파는 거야. 승민이가 자기가 쓰던 핸드폰을 팔게 돼 120만 원에.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승민이한테 그러면 선생님이 한 달에 10만 원씩 줄게라고 얘기했어. 한 달에 10만 원씩 12달 동안 줄게. 그러면은 승민이가 오케이 해야 돼? 싫다고 해야 돼? 싫다고 해야 된다고. 한 달씩 12번 받으면 120만 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 맞아?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내가 10만 원씩 12번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돈의 가치를 통일을 시켜야 돼.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 지금 현재 가치가 120만 원이고 싶은 건데 나는 A1씩 내가 12달에 거쳐서 A1씩 갚는다고 쳐볼게. 이렇게 A1씩 갚는다고 쳐볼게. 그러면 기준을 통일을 시켜야 돼. 내가 현재 A1인 게 12달 뒤에 얼마의 가치가 돼 있을 건지, 다음 달에 A1 준 게 11달 뒤에 얼마가 가치가 돼 있을 건지 이를 다 더한 거랑 120만 원이 같아야 될까? 아니야. 120만 원도 어떻게 해야 돼? 가치를 옮겨줘야 된다고. 이때 가치로 옮겨서 이게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저 가치를 옮긴다라는 게 어떻게 옮겨지는 거라고? 이자율만큼 곱해지면서 옮겨지는 거라고. 이게 경제학의 원리야. 돈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이자율만큼 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준을 통일시키고 가야 된다. 지금 우리가 볼 이제 유형 두 개가 어려운 유형이거든. 어려운 유형이라서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게 사실 오늘 수업의 좀 전부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여기를 좀 한번 잘 해보고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선생님 두 개 풀어볼 테니까 잘 해볼게. 2236번 봅시다. 36번 보면 지금 이달 초 가격이 100만 원인 노트북을 할부로 구입을 할 거야. 이 할부가 뭐냐면 내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매달 돈을 나눠서 내는 거라고. 그렇게 했을 때 매달 이달 말부터 매달 말에 일정한 금액을 월 이율 1%로 낼 때 36개월 동안 갚는다면 얼마까지 갚아야 되나? 36개월. 그럼 이달 말에 일정한 금액을 갚는다 그랬으니까 그걸 선생님이 A1이라고 해볼게. 매달 말에 A1씩 갚는다고 쳐봅시다. 자, 이거 그림을 잘 그려야 되거든. 자, 봐봐. 항상 현재는 언제냐면 초야. 현재는 항상 초다. 자, 이렇게 있어. 현재를 1초라고 해봅시다. 1초. 1초라고 해볼게. 그럼 이제 그 다음을 내가 매달 말에 A1씩 낼 거니까 1초에서 그 다음을 2초라고 안 가고 내가 이때부터 돈을 내게 되는 거니까 1말이라고 써볼게. 그래야 내가 이제 낸다는 느낌을 말에 낼 수 있겠지? 2말 쭉 해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36개월 말까지, 36말까지 갈 거야. 이렇게 갈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매달 말에 은행에다가 A1씩 적금을 붓는다고 생각해. 매달 말에 A1씩 적금을 붓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선생님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거든. 할부는 뭐랑 똑같냐면 그냥 적금이랑 똑같은 거야. 매달 말에 A1씩 적금을 불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말에 A1을 은행 가서 집어넣을 거고 두 번째 말에도 A1을 집어넣겠지? 쭉 가서 매달 말에 집어넣는 거니까 언제까지? 36개월 말에도 A1을 집어넣을 거야. A1을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거의 원리합계를 계산할 수 있겠지. 사실 이 원리합계가 뭐냐면 돈의 가치를 통일시키는 거라고. 내가 1월 말에 A1 집어넣은 걸
36개월 말에 돈의 가치로 환산해서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돼? 돈의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적금하고 똑같아. 그냥 이자율이 붙는 거야. 1%니까 0.01이지.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날 때마다 돈의 가치가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바뀐다고. 그럼 또 지날 때마다 이렇게 바뀌겠지. 그럼 자, 이 말에 1이잖아. 하나 모자르잖아. 그러니까 36개월 말에는 이때 집어넣은 돈의 가치가 얼마로 바뀌어 있을 거냐면 1.01에 35제곱으로 바뀌어 있겠지. 그럼 내가 2월 말에 집어넣은 돈의 가치는 하나 모자른 이렇게 되어 있겠지. 그리고 마지막 36개월 말에 A1을 집어넣었을 거야. 그럼 이렇게 쭉 더해서 요 놈이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36개월 동안 할부로 낸 돈의 가치야. 시점이 언제? 36개월 말째 시점에서의 돈의 가치라고. 이게 뭐랑 똑같아야 돼? 내가 얼마 주고 살 거야? 1월 초에 100만 원 주고 살 거지. 1월 초에 100만 원과 36개월 말에 요놈의 돈의 가치가 같아야 되거든. 지금 시점이 같아 틀려. 틀리잖아. 통일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얘를 36개월 말로 바꿀 거라고. 이렇게 바꿀 거라고. 그럼 얘도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자율만큼 매달 돈의 가치가 바뀔 거 아니야. 1월 말에는 어떻게 돼 있겠어? 100 곱하기 1.01의 1제곱. 2월 말에는 또 이자가 또 붙어서 100 곱하기 1.01의 제곱이 돼 있겠네. 그럼 얘는 번호가 얘랑 똑같네. 1일 때 1, 2일 때 2. 그러니까 36개월 말에는 얼마가 되어 있겠어? 100 곱하기 1.01에 36제곱이 되어 있겠네. 이 둘이 갖고 싶은 거라고. 이 둘이 갖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식을 써보면 100 곱하기 1.01에 36제곱하고 이건 뭐가 돼? 초항이 A고 공비가 1.01이고 항의 개수 몇 개니? 이것도 0제곱부터 생각해줘. 0제곱부터 35제곱까지니까 항의 개수 36개. 등비수열의 합이다. 그래서 1.01 빼기 1분의 A 곱하기 1.01에 36제곱 빼기 1.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럼 지금 1.01에 36제곱을 1.4? 얘가 1.4래. 그럼 이게 100이 올라오면 100이니까 140A가 될 거고 1.4니까 140A 맞아? 140A가 아니지, 미안해. 40A지. 40A가 140이 되고 싶은 거다. 이렇게. 그럼 A는 4분의 14, 2분의 7. 그럼 이게 3.5잖아. 3.5.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10,000원이 빠져 있는 거지. 10,000원이. 35,000원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 학교 시험에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정도 하면 더 이상 뭐 볼 게 없다. 더 이상 볼 게 없다. 그냥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어차피 여기 이쪽 문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2238번까지만 풀게. 39, 40 빼고 39, 40 빼고 그냥 말장난 차이거든. 2238번까지만. 그래서 지금 몇 문제 안 되니까 다 풀면 앞에 답지 있거든? 답지 가져가서 하면 되고 잠깐 하기 전에 숙제 공지 좀 먼저 할게. 우리 이제 시험 대비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라서 시험 대비 들어갈 건데 서연아 하나 갖고 뒤로 넘기겠어. 갔다. 맞아. 현우 거 주면 되고 규선아 은유리 거 좀 전해줘. 왜 책이 하나 모자라지? 현우 거. 봐봐. 잠깐만 선생님 책 좀 하나 가져올 테니까.